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뭐 가지수가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두가 길면 저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했어요. 우리 선생님 이제 조선서 일하시는데 배를 아무나 철판 잘라 붙이지는 않잖아요. 설계 도면대로 붙일 거 아닙니까? 우리 몸도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 설계 도면대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용도대로 연료를 쓸 때는 고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첫째, 자기 생각이 좋은 건 몸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또 내 입맛이 좋아 그러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호에 땡기는 거지 몸에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설계도는 성경에 보면 성소라 그래가지고 구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소의 재료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거의 금속입니다. 녹과 은, 금 이런 걸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왜 금과 은과 녹 또 음식을 먹을 때 수은이든 뭐 새비름을 먹는다든지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몸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느낌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요즘같이 샴푸에 린스 들고 정전기 없이 나지만 옛날에 그냥 비누로 감고 빗질 해보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막 빛하고 막 붙어 다니지,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흐르는 적혈구도 좀 금속이에요. 쇠가 녹으면 붉어지지, 그죠? 붉은 녹이 쓸듯이 이 적혈구를 형성하는 헤모글로빈 분자 하나는 철 분자 4개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 피가 붉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원소의 이제 성질 중에서 우리가 사람을 논할 때는 남자는 플러스고 여자는 마이너스라 그러잖아, 그죠? 그럼 이 모든 사물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까요? 모든 금속은 플러스예요. 금속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예요. 빛은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머리 빗는 빛, 플라스틱은. 이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만나면 땡깁니까? 밀어냅니까? 땡겨요. 그럼 빗질을 했을 때 머리털을 빛이 자꾸 당긴다는 거는 머리털이 뭐라는 걸까요?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빛이 자꾸 당겨주죠. 그러면 머리털이 마이너스인 그 빛에 자꾸 당겨간다는 것은 머리털이 금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금속 중독이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할 때는 뭐를 검사합니까? 예,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간 모든 금속은 다 머리털로 가요. 그래서 머리털을 잘라서 금속이 얼마나 있는지 조절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일염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나요? 예. 일반 우리가 정제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원소만 딱 결합된 것이 소금이고 거기 한 90여 종의 금속 원소가 포함된 것이 천일염이에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뭐가 공급이 안 됩니까? 금속이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 금속이 있어야 전자의 흐름이 좋은데 금속이 안 들어가면 에너지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 3일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힘없고 체중 빠지고 어지럽고 이게 에너지가 흐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현대과학적으로 분해를 하면 6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 세포 하나를 분해하면 120조 개의 원자고 원자 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몸은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분해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또 라디오, 에어컨 이런 건 직류전기를 써요. 이 직류전기를 쓰는 걸 우리가 전자기기, 스마트폰도 전자제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이나 뭐 이런 큰 어떤 모다 돌리는 거, 교류전기를 쓰는 거는 우리가 전기기기 이래 분류합니다. 우리 몸은 전자기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저쪽에 사모님은 잇몸에 피가 나니까 어떻게 피가 안 나는 걸 어떻게 방법을 택하려고, 암 환자는 암세포를 죽이려고, 당뇨 환자는 어떻게 당이 안 올라가게 신경 쓰고, 비염 환자는 어떻게 코만 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문제는 이 지구상의 자연계에서요,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이도 양수 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강물같이 흐르는 생명의 흐름이 피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뭐 비염이 왔든 암이 왔든 잇몸에 피가 나든 불안하든 어떤 증세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뭐에다 신경 써야 될까요? 그거 신경 써야 돼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뭔지 아세요? 피검사잖아요. 근데 자다가 남의 다리 긁으면 가려운 데가 안 가렵습니까? 피에다 초점 맞추면 여기 다양한 병이 있어도 치료법은 똑같아요. 10,000가지 병의 치료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병마다 약을 바꿔버리면 병이 하나면 약이 1,000가지 10,000가지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래 되면 이게 복잡해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하는 말이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이게 답이 다 있어요. 음식이 피가 되는 제일 첫째 조건은 뭘까요? 제일 첫째 조건은 이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고 좋은 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골수조혈설,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가 과학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좀 믿는 거지만요, 진짜 뼈에서 좋은 피가 계속 만들어진다면은 우리가 음식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미 일본에서도 그렇고 장조혈설이 많이 대두됩니다. 뭐가 피가 되니까요? 음식이 소화기관에서 장에서 피가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골수조혈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음식을 가리고 생활을 바꿀 필요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관계없이 뼈에서 항상 좋은 피가 만들어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설사 한 번만 왕창하고 나도 골수조혈설이면 항상 좋은 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설사 한 번만 하고 나도 사람이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 골수에서 어떤 분열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이 소화기관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정상적인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화액이 완벽하게 섞여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송충이는 솔잎 하나만 되고 누에는 뽕잎 하나만 먹고도 1600m 날 때는 단백질 실크를 만들어요. 당나귀는요, 풀만 주면은, 마른 풀만 주면 40년에서 60년을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아요. 그래서 뭘 먹을 때 이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내게 있냐 없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당나귀에게 빵을 주고 누에게 솔잎을 주는 식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인데요. 10m를 아무리 디벼봐도
단백질 소화액은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의 냄새가 어때요? 썩어버려요. 그 정도 썩어서 냄새 나는 걸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잖아, 그죠? 근데 그걸 먹어서 거기서 썩힌다는 건, 우리가 음식이 상하는 거는 냉장고 안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냉동시키고. 우리 소화기관의 장이 냉동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썩는 단백질을 뜨거운 여름에 밖에 내두고 안 썩기를 바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조직이 단백질이지만 단백질의 원료는 단백질이 아니고 아미노산이라는 거예요. 이 곡식 속에는 단백질은 부족해도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그냥 합성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생선이든 육류의 단백질이 내 몸에 조직이 안 되고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야 되는데 분해시키는 소화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단백질 음식이 별로 몸에 좋은 것은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식 하면 채소 좋아합니까? 채소 소화액이 우리 몸에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0%예요. 소화 안 되고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요즘 책이 나왔죠. 뭐 최홍경 씨인가. 현미밥은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독이다 이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현미밥, 우리 검정쌀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쌀이 그냥 나와요. 이 채소나 현미 껍질이랑 똑같이 섬유질이에요. 우리 몸에는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없어요. 우리 요리할 때 채소 맛있게 해놓고 감장, 검정, 통깨 이렇게 딱 뿌리지, 그죠? 화장실 가보면요. 그냥 나오죠. 왜? 껍질 소화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변을 보면 나무 변기에 받아가지고 냄새, 맛, 색깔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가린 겁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매일 자신이 보는 대변을 조사해서 음식을 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익힌 채소는 큰 문제 없어요. 생채소는 문제가 있어요. 왜요? 부패가 되고 안 된 데는 질소가 문제인데 말린 나물들, 이건 질소가 소실됩니다. 익혀도 질소가 반 이상 소실돼요. 근데 생채소는요. 질산염이 그냥 있어가지고 먹으면은 배추, 무 여름에 야적해 놓으면 썩을 때 냄새 똑같듯이 그냥 썩어버려요. 계속 깨서 차고 트림 나고 아주 그냥 속이 불편해져 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생채소 신화는 버려야 되겠죠. 절대 안 먹는 게 거기에 질산염이 소화기관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면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크게 하는 게 질소 역할이에요. 우리 과일도 보면 되게 어때요? 크죠. 비료탭이 너무 많이 주거든. 그래서 그런 거 먹고 나면은 저녁에 잠을 깊이 못 자요. 소변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면 부족이 오면 면역 기능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곡식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아까 말한 그 미네랄, 금속의 광물은 어디에 제일 많으냐면 소금에 제일 많아요. 천일염을 잘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떤 음식 좋다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 세상에 소금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호르몬 대사가 깨져버려요. 호르몬의 불균형은 소금 문제입니다. 소금 속에 있는 광물, 미네랄의 문제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자가 면역 질환이 그냥 와버려요. 광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면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금속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 발전소면 태양은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수소가 엄청난 고열에 의해서 핵융합이 될 때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속의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나무가 사과나무가 사과의 열매를 맺고 감나무가 감의 열매를 맺는다면 태양의 그 빛의 열매가 금속입니다. 빛도 열매를 맺어요. 그게 금속이에요. 제가 그랬죠. 신생아를 낳았는데 애들이 황달이 있을 때 있어요. 금방 태어난 애를 갖다 황달에 왔을 때 뭐 약을 쓸 게 있나요? 없나요? 쓸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빛을 쬐줘요. 광선을 쬐주면은 황달이 나버려요. 우리 몸이 안 좋으면 침 맞지요, 침. 침 맞습니까? 침을 어디에다 놓지요? 경락이 나요, 그죠? 피가 도는 혈관, 체기 도는 임파관, 그 다음에 몸의 에너지,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작동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는 이 여러 다발이 흐르는 것을 경락이라고 그래요. 이 경락을 자극하는데 다 침이란 것이 금속입니다. 그죠? 그때 요즘은 이렇게 병이 오는 이유 중에 첫째가 이 빛은 이 경락은 햇볕을 봐서 작용이 돼요. 피부 바로 밑에 있는데 햇볕을 쬐줄 때 이거 그게 뭡니까? 황달이 났고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은 광선 치료를 해요. 그러면 피부 밑에 경락을 자극해서 표피 줄기세포가 작동이 돼서 피부를 재생시켜 버립니다. 근데 우리 도시에서 출퇴근 직장생활 한 사람 햇볕 봐요? 못 봐요? 전혀 못 봐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사람은 괜찮아요. 땀을 흘릴 때 피부에다 혀대 보면 어때요? 맛이? 모든 금속이 피부로 나와서 경락을 자극해줘요. 알러지 비염, 땀 안 흘리는 사람. 짐승은요. 이 경락을 자극해야 되는데 털이 있는 짐승은 병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 아이들이 막 고양이, 개, 강아지 많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개만 보면 끌안고 하는 애들이 왜 그럴까요? 그 털에 전부 금속이니까 그 파장이 필요해서 자꾸 안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속이 그래서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다 깔고 앉고 잠자리가 카페트입니다. 양털입니다. 거기서 금속의 이 파장이 나와가지고 이게 경락을 자극해서 에너지를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사이트 들어가면 뭐 비누, 샴푸, 로션, 치약 왜일까요? 그걸 전부 금속을 넣어놨어요. 화산재, 진흙, 광천수 이런 데 걸 뽑아가지고 넣어놓기 때문에 그 비누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면은 햇볕을 안 봐도 하루 종일 뭐 본 것 같아요? 햇볕 본 것처럼 경락 자극해서 순환시키려고. 뭐 건강하는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비누, 샴푸, 로션, 염색약을 하겠어요. 염색을 왜 한대요? 하도 이제는 금속이 없으니까 머리에다 그 금속으로 뭘 하는 겁니까? 염색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가 좀 생기게 해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금속, 다른 말로 하면 광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미량 원소, 미네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곡식의 현미 껍질 속에 많아요. 그래서 현미밥 먹게 하지만은 하루 종일 씹어도 섬유질 속에 미네랄을 광물을 못 뽑아내요. 이거는 태워서 재가 될 때 빠져나오니까 우리가 볶아서 먹고, 그다음에 볶은 곡식을 넣어서 떡을 해는 것도 좀 구워서 먹고. 그래서 뭐가 많이 생겨야 됩니까? 몸 안에 미네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곡식 위주로 이렇게 좀 반찬을 그죠? 한두 가지 좀 간간하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잘 먹으면은 저녁에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제가 지식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이
인류의 제일 큰 보배가 되겠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인간의 몸에 침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습니다. 침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침을 얼마나 잘 씹어서 천천히 먹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그래요. 근데 사모님 식사 얼마 간대요? 직장생활 하면 밥 얼마 만에 먹어요 우리 선생님?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에이즈 바이러스도요. 침 속에서 배양을 하면 1시간 내에 99%가 다 죽어버려요. 어떤 균도 살지 못해요. 근데 앉아서 먹으면은 죽었다 깨도 급해서 안 돼요. 떡 같은 게 잘 체하지, 그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잘 체하는 떡도 누워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안 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식사를 누워서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체면 뭐 이런 거 딱 잊어버리고 혼자 이 곡식 떡 반찬 갖다가 그냥 누워 먹되 눈을 감으세요. 좋은 음악 듣고 편안하게 누워서 한번 씹어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밥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받고 다시 밥 먹으려고 하면 밥맛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만족은 배가 압박이 와서 만족이 아니고 씹는 시간의 길이에 내가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 40분, 1시간만 씹어 먹으면 병의 90%는 다 없어져 버려요. 음식의 질이 준비되고 얼마나 잘 씹는가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다 문제돼요. 며칠 전에 뭐 뉴스에도 나오대요. 음식을 급하게 먹어서 위염, 위궤양, 위축성 위염이 다 온다고. 침이 안 섞여서 그렇다.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이렇게 잘 내려가는 음식은 이 대장에서 완벽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가 돼서 나오면 변이 황금색으로 모양을 딱 띠고 변을 아무리 막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나지 냄새가 없어요. 이 모양을 딱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이 태양이 뜨고 지는 사이클에 따라서 작동이 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혈액 속에 몸을 움직이게 하는 호르몬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다가 해가 서산에 지는 순간 얘들은 퇴근하고 내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들어와요. 근데 저녁에 누워있을 때 어두워졌을 때 위에 음식이 딱 들어있거나 하면은 치료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가 졌을 때 위가 완전히 빌라면 음식이 보통 위장에 6시간 머문다면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요. 오후 2시 전에. 자, 해가 언제 지죠? 우리는 보통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해질 때 안 합니까? 근데 그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해질 때라는 개념은 낮에 해가 가장 높이 뜬 게 몇 시예요? 12시, 정오. 거기서 기온은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요. 그때 점심 먹고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해진다 밥 먹으러 온다 이것이 우리는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면 그 사람들은 해진다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점심시간입니다. 아침 점심 외에는 저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모든 병에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그 병 제일 잘 고쳐준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한 끼만 해보세요. 2끼도 안 해요. 요즘은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너무 많아요. 염증도 많고. 그 첫째 이유가 이 변이 안 좋으면 장이 망가져요. 그게 왜 중요하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의 90%가 장에 있어요. 음식을 먹어서 썩고 변이 안쪽하면은 면역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비염도 그렇게 했어요. 저녁을 굶어야 돼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몸 안에 대사가 신진대사 가운데서 나오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고 유전자가 변이돼서 암이 오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여라 이러는데, 그 우리가 잠잘 때 나오는 뇌 송가체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비타민 C보다 5배나 더 많이 활성산소를 없애줘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햇빛이 사실은 파장입니다. 제가 아까 전자기기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지개색 보셨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게 색깔입니까? 파장입니까? 이 눈은 말이죠.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파장을 구별해요. 파장을.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그 파장을 색으로 구별하는 게 우리 눈의 시각세포예요. 그래서 삼각 프리즘을 빛을 통과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무지개색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의 이제 전자기기인데, 이 파장이 감지될 때는 뇌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휴대폰 쓰는 전화기 있죠. 지금 보면 고압선 지나가고 휴대폰 중계기가 막 서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듣지 못해 그렇지 엄청난 파장들이 오고 있는데, 전자파와 광파, 햇볕의 파장을 내 몸이 분간할까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사는데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다 전기장의 파장을 받는데, 내 몸이 전자파와 광파, 햇빛이나 이 전등의 파장을 구별해낼까? 못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변이시키고 유전자가 변이되고 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셋 중 하나가 암이에요. 앞으로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이게 병을 치료할 때 뭐 호르몬 그런 것보다도 자연의 법칙과 내 몸의 법칙을 한번 맞춰보세요. 내 몸도 자연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미국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는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좀 읽어라. 자연을 읽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자파 공해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 전자파는 이게 플러스예요. 이게 쫙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어릴 때 자석 가지고 이렇게 같은 것끼리 마주대면 막 밀어내지 않습니까? 이 턱 밑에서 나오는 침을 시알산이라 그래요. 이거는 제비집, 인도네시아 가면 제비집 요리 있죠. 그와 같이 침 점액입니다. 이걸로 제비가 이제 바닷가에 집을 짓는데 이제 마이너스 전자를 떼요. 그래서 이 침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모든 혈관을 코팅을 해요. 마이너스 전자로. 아까 금속은 다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적혈구는 철분이니까 플러스니까 이것도 다 마이너스로 코팅을 해요. 턱 밑 침에서 나오는 이 시알산이라는 점액으로. 그래서 아무리 피가 혈관을 빨리 달려도 이게 마찰열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자파가 들어오면 이건 플러스라 가지고 마이너스가 많긴 있는데 플러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엉겨버려요. 그러면 외부에 드러난 혈관 중에서 제일 섬세한 게 눈입니다. 눈을 지날 때 이게 엉긴 피덩어리가 지나면서 막 마찰열을 일으키니까 아마 시력부터 약해져 버려요.
사물이 겹쳐 보이고 글씨가 흐려지고 침침해 보이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안경집만 제일 잘 된대요, 요즘. 뭐 광고에도 나오대요. 뭐 몇 명 중에 10명이 안경을 쓴다고 뭐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안경을 썼다는 것은 눈의 문제고, 눈의 문제는 피가 엉겼다는 거예요. 그럼 전자파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저 겨울에 건조할 때 문 손잡이 같은 거 만지면 어때요? 손에서. 그 정전기 그게 최고 많이 볼트가 나올 때는 1만 볼트까지 나와요. 그 휘발유 기름 넣을 때 그거 스파크 일어나면 유증기로 불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셀프, 고속도로 요즘 다 셀프 주유소 아닙니까? 그거 할 때 보면 뭐 하라 그래요? 접지 패드에 손대 가지고 땅에 구리봉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거 딱 떼가지고 정전기 빼고 하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션이 있어요. 광물. 알파 스펙트럼 파장 아닙니까? 로션. 그걸 발라주면 이제 정전기 다 해소돼 안 일어나죠. 그 지금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은 우리가 그게 생각도 안 하고 정도 못 하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이 병 치료도 길을 잘못 들면 그냥 헤매다가 볼다 봐요. 그래서 어떤 약보다도 저녁 굶고 곡식 위주로 철저히 잘 씹어 먹고, 잠잘 때는 전자제품 다 꺼버리고 문 좀 열고 일찍 주무시고, 그것만 해도 병은 90% 고쳐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잇몸에 이제 피가 나고 이제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아까 배에서 꿀꿀꿀 소리 난다 그랬는데요. 이제 천일염을 좀 반찬에 간간하게 해서 먹으면 금방 없어져요. 소금 부족이 와도 잇몸에 피가 나고 배에서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몸이 춥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잇몸에 이제 잇몸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잇몸 질환이 있다는 것은 거의 다가 면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안에 잇몸에 염증부터 와요. 근데 거기에 제일 이제 좋은 거는 뭐냐? 우리는 이제 항생제를 얘기하는데, 이제 균을 뭐 천여 종의 세균이 1kg씩 우리 몸에 있으니까 균을 벗어나서는 살지를 못해요. 균을 이제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선택하면 되거든요. 항생제는 어떻게 균을 죽일까? 항암제는 균의 세포 내 단백질을 파괴시켜요. 근데 껍데기가 살아있으면 균은 안에 거는 항상 다시 재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안 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은이 든 이제 새비름이라든지 녹그릇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제 산소도 마이너스고, 모든 세포는 외피가 플러스고 내피가 마이너스인데 세균은 반대예요. 외피가 마이너스고 내피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 과산화수소의 어떤 산소, 마이너스 산소 하나가 이렇게 붙을 때 플러스가 있으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은이온이나 구리온이 이제 결합돼서 한번 스파크를 주면 아주 타버려서 외피를 완벽하게 녹여요. 그래서 우리가 은을 찬다든지 녹그릇을 쓰면은, 예를 들면은 구내염 일으키는 균이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이에요. 근데 유방암 일으키는 균도 같은 거거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노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구내염이 안 생긴다 그래요. 노숟가락은 구리온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다 뭐에다 밥 먹었어요? 녹그릇에다 밥 먹었어요. 이 구리가요, 우울증 치료에도 탁월하고요,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근육 중에서 제일 섬세하고 약한 게 눈의 조리개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노태아에다가 세수를 하면 눈이 밝아진다 그러지. 지금 나오는 모든 안약에 말입니다. 황산동이 안 들어간 안약은 없어. 황산동이 뭘까요? 구리이온이에요. 구리이온. 그래서 우리가 밥도 중요하지만은 국그릇 하나, 녹그릇에다가 녹수저 하나만 쓰는 것도 약 중에 명약이지요. 우리가 유방암이나 이런 거 수술하면 이제 방사선을 쬐죠. 그죠? 방사선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주위를 도는 전자를 튕겨내 가지고 그 성질을 바꿔서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방사선을 쬐을 수도 없고 잇몸에 염증에 항생제를 쓸 수도 없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방부제 효과예요. 방부제 치료 그 균을 죽이는 원리는 어떤가 하면은 잘 썩고 상하는 생선에다가 고등에다가 소금 뿌려놓으면 냄새 어때요? 안 썩어, 그죠? 그 새우젓 뭐 이런 거 안 썩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매실을 담글 때 보면은 설탕을 넣고 김장할 때는 소금을 넣잖아요. 그 막 배추를 갖다 이 소금에 절여 놓으면 그 싱싱하던 배추가 쭈글쭈글해져 버리죠. 삼투압에 의해서 그 안에 물을 빼내 버려요. 매실도 그 딱딱한 게 설탕물에 집어넣어 놓으면 쪼글쪼글해져. 왜요? 삼투압에 의해서 체액을 빼내 버리니까. 똑같습니다. 이 균이 매실과 같다 그러면은 이 소금이나 설탕은 방부제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시절에는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상처가 생기고 하면은 특별한 약을 쓴 것이 아니고 설탕을 붓고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상처 부위에 있는 균들을 설탕이 삼투압에 의해서 체액을 빼내버리니까 죽어버리겠죠. 그죠? 말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고대 미라 이런 데는 주로 뭘 썼는가 하면 몰약이라는 송진을 많이 썼어요. 그럼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갔어요. 그 유향과 몰약이 전부 다 송진입니다. 그 유향이라는 그 송진이 얼마나 비쌌는가 하면요. 그게 아라비아 남부 그 오만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로마까지 가면은 황금하고 유향하고 무게를 똑같이 해서 거래했어요. 낙타 한 마리가 200kg를 지면요. 이제 20마리면 4톤인데 한 대상이 그것을 황금으로 환산했을 때 요즘 돈으로 5,600억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세금을 내고도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부작용이 있지만은 그 우리 여기 몰약원이라는 게 그게 유향과 몰약을 넣은 송진이에요. 그걸 입에 이렇게 물고 있다가 삼키면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 위에 헬리코박터, 충치균까지 다 죽인다고 데이터가 이미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항생제나 이런 것처럼 뭐가 없어요? 내성이나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점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은 우리 몸의 다양한 균들을 죽이는 그 패턴이 몇 가지인가를 알아가지고 과연 나는 어떤 걸 택할 것인가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디 염증이 생기면 뭐 마이식 먹어야 되고 항생제 써야 되고 이런 데만 이렇게 딱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옆을 안 볼라 그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치약이 그 프로폴리스에다가 광물을 넣는 거예요. 저거 쓰면 금방 잇몸에 피나는 거 없어버려요. 네. 치약 이렇게 닦아내고 물로 헹구지 말고요. 그냥 둬버려요. 뱉어버리고. 안에 거만 다 그냥 뱉어버리고 그냥 그 약 성분이 좀 남아있게 그냥 둬버리라고요. 그럼 이 자체 내에서 살균이 돼버려요. 그리고 며칠 안 가면 잇몸에 피나는 것도 없고. 그 원인은
근본 원인은 면역력이 약한 거고 그 장이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식 가리고 그렇게 하면은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사모님은 자꾸 이렇게 혀를 이렇게 보면 이빨 자국이 생기는데 이게 몸에 내장이 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주무시고 우리 몸에 어떤 기라는 말은 파장입니다. 어떤 정상 기능이 안 될 때 그 파동이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그런 나쁜 파장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스트레스가 시어머니 시집살이입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지만 옛날에는 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켰잖아요. 그죠? 그 견디지 못하고 이 화를 풀지를 못할 때 그 화를 깔아앉히기 위해서 이제 은비녀를 꼽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나 팔찌 이런 걸 하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걱정이 없어지면서 그냥 편안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 매형이 이제 그 당뇨성 치매라 그랬는데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이 된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탄수화물이지, 그죠? 감자도 탄수화물이고. 근데 이제 이것이 농축된 것이 뭔가 하면 설탕이에요. 설탕도 탄소예요. 주성분이. 탄소가 들어간 이제 물질이지요. 탄소가 주로 결합된 것이죠. 근데 이 탄소가 더 밀도 있게 농축적으로 더 결합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지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일을 많이 먹고 고기를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느냐? 그건 단 걸 많이 먹으래요. 예를 들면은 낙타 알지요? 낙타. 물도 안 먹고 일주일씩 그냥 가잖아. 그죠? 그럼 낙타는 그 육봉이 이게 지방입니다. 그 지방이 태워질 때와 탄수화물이 태워질 때 보면 지방이 태워질 때가 탄수화물이 태워질 때보다 에너지를 2배를 더 내요. 농축 에너지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갈 때 안 먹고는 살지 못하니까 먹은 걸 가지고 계속 지방으로 바꿔서 낙타 등에 혹에 육봉으로 저장해 놨다 이제 조금씩 내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무슨 병이든 피에다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먹는 습관, 결국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얻은 병을 재수 없어서 걸렸다. 요즘은 또 환경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전자파는 이 문화가 중독입니다. 여기 우리가 그러면 전자파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려고 하면 살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 전자파를 제일 잘 빼는 게 금속 이온이 많은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로 가요. 일본에 왜 비만해서 병이 온다면 일본에 씨름하는 스모 선수들 본 적 있어요? 자기 꼬치도 안 보이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 병이 없대요. 그 사람들 씨름할 때 보면 그 모래바닥에서 해요. 그죠? 근데 거기다 뭐 자꾸 안 뿌립니까? 그렇죠. 소금을 만지고 소금을 뿌리고 거기에 몸을 대고 하니까 몸에 피를 엉키게 하는 양이온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건강하잖아요. 근데 땀을 흘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땀 흘려요, 안 흘려요? 지금 땀 안 흘려요. 그러면 몸 안에 꽉 갇혀있던 정전기가 천둥처럼 한번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걸로 유전 세포가 타가지고 유전자가 변이돼 버려요. 우리가 벼락 칠 때 전화기 나가되고 컴퓨터 나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주 때 제일 위에 외줄 하나 딱 가는 거 있어요. 그 전부 다 피레침선입니다. 그래서 땅이 가장 큰 마이너스 전자터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보면 전기 그 콘센트 플러그 이렇게 꼽는 데 보면 아래 위로 철핀 나와 있죠. 그게 전부 땅의 구리범과 연결시켜 놨어요. 왜요?
전자기기 본체에 정전기가 생겼을 때 그걸 안 빼주면 전자제품이 터져서 못 쓰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몸보다도 아주 기능이 저조한 전자제품도 정전기 문제로 접지를 해서 쓰게 법적으로 해놔가지고 그 접지 안 해놓으면 건축물 허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몸도 뭐 해야 될까요? 접지해야 됩니다. 뭐 요즘 접지한다고 신발 밑에다가 뭡니까 탄소 막대 이어가지고 땅 아스팔트 길 걷는데 접지 될까요? 아스팔트에 접지 테스트 해보세요. 안 돼요. 맨발로 다녀도 아스팔트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심각해요. 그죠? 땅과 다 막아놔 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못 신고 밥 메고 할 때 맨발로 다 해서 접지를 다 해버렸는데 요즘 저 밥 메고 하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 사모님들 그러면 가버린다고 해요. 그런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20층이고 30층이고 건물 지면은 방마다 콘센트에 접지선이 다 들어와 있어요. TV 선에도 들어왔고 컴퓨터 선에도 들어왔고 그 선에다가 우리 몸을 연결시키는 길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은사 패드, 은사 이불 베개가 그런 게입니다. 거기 잘 때 우리 몸에 플러스가 빠지고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엉긴 피를 풀어주고 순환시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그죠? 아니면 옛날처럼 맨발로 밥 메고 못 신고 하는 삶을 살로 가버리든가. 지금 여기 살려면 이 엄청난 이 전자파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 정전기를 빼기 위해서 접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요, 뭐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암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재수 없어 걸리는 암이 3분의 1이에요. 그게 정전기거든요. 벼락 누가 맞아요? 재수 없어 벼락 맞는 거니까. 그 시대가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뀌어 있고 환경은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이 갭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저녁만 굶어도 잘 나던 병이 이제는 안 나요. 이게 왜 안 날까? 뭘까? 몇 년을 고민하다가 이게 정전기라는 거, 전자파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컴퓨터 안 하고 스마트폰 안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대책이 없어요. 이걸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 몸 안에 24시간 땅에 이렇게 접지가 안 돼 있어도 우리 몸 안에는 전자파가 이렇게 가둬지는 양동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밤에 잘 때 이걸 비워주면은 이거 채워질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냥 잠자면서 자연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냐? 잠잘 때 요안 깔고 이불 안 덮고 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베개 안 벤 사람 없고. 그래서 이 접지하는 것 같다 베개, 이불 요에다가 이렇게 딱 해놔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돼버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햇볕을 안 보는데 아무리 햇빛 보라 그래도 나갈 시간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비누, 샴푸, 로션, 치약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쓰면 이걸로 바꿔줘 버리면 빛의 열매인 광물을 통해서 우리 몸의 경락을 자극하고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걸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환경을 잘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현대 문화는 이제 환경을 못 바꿔주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전부 뭐 고압선이고 중계기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바닷가에는 바다의 어떤 이런 파장을 상쇄시키는 바다의 파도라든지 힘은 너무 크다 보니까 거의 이런 것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간다. 우리 선생님 그 몽돌 그
파도 소리 그거는 대박입니다. 대박. 예, 예. 그래서 그럼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날까? 하루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가서 저녁 굶고 일찍 자고 하루만 해보세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것만 해도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2차 면역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성소라 그러면 성경이나 보면 땅과 몸 사이에 전부 은으로 주춧돌을 달았어요. 은이 열과 전기 전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고 금이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은으로 다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은은 특별히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살이 깊이 파였을 때 정상 세포 조직의 발육을 위해서는 모든 화상 연고는 은으로 만든 연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기, 종양, 이 몽골이 생기는 거 있죠, 그죠? 그 옛날 사람들은 종기 생기면 다 이명래 고약 붙였잖아요. 이명래 고약 원료가 뭔가 하면 수은입니다. 수은하면 우리가 금속 메탈 수은, 몸에 해로운 것만 생각하는데 염소나 황기나 산소와 결합이 되면 축적이 안 돼요. 그러면서 살균제가 됐어요. 그런 그 수은이 쇠비름이 수은이에요. 그래서 벌레가 쇠비름 먹습니까? 먹어봐야 쥐가 죽는데 쇠비름 태운제 9.6kg에서 600g의 수은이 나와요. 쇠비름 싸잖아, 그죠? 뜯어가지고 여름에 이제 소금물에 데쳐 말려놨다가 묵나물도 해먹고 이러면 배에 눌러봐 먹물이 있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삭혀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고기 먹을 때 그 충을 죽이기 위해서 꼭 쓴 나물이 쇠비름이에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우리 선생님도 일단은 저녁을 확실히 굶으셔야 돼요. 저녁 잡숫구는 이 쇼그렌 증후군,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몸의 면역 기능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소화기관의 힘입니다. 그리고 변이 좋아져야 돼요. 그냥 누가 좋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이거는 저녁을 한 끼 굶으라는 게 아니고 세 끼를 아침 점심에 다 먹더라도 위가 일하는 아침 점심은 확실히 잘 드시고 몸이 회복돼야 될 저녁에만 확실히 굶어져도 몸이 바뀌는 걸 느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항상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밑에서 말하면 이런 말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해보기나 했어? 이거 말이에요. 해보긴 해봤어 이 말입니다. 그냥 해보세요. 왜 해보라 그런가 하면 이론으로 병이 난다면 말로 끝나야 돼요. 몸은 경험의 체계거든.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며칠만 해봐도 몸이 말하는 음성을 내가 들어버려야 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지 누가 좋다 그래 해가지고는 이건 지속적으로 안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순환이 막혀 그런 거죠, 그죠? 순환이 막히면 거기에 이제 노폐물이 쌓이고 균이 생기고 그러면 그 균이 다른 데로 번져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집을 지어요. 아주 특별한 세포를 만들어서 이게 번식하지 못하게 싼 것이 균이 못 나게 만든 집이 암종이거든. 그럼 그냥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로 번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순환이 완전하면 모든 것은 해결이 돼요. 문제는 뭐냐?
그 방태산 화타 그분이 명언을 했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운동 좀 하세요. 물이 흐르다가 고이면 썩어버리잖아요. 안 움직여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 예.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그 정전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뭐 맨발로 맨 땅을 밟을 에너지도 없고 접지 패드 써서 정전기 빼줘야 돼요. 그리고 저 금속 로션, 샴푸, 치약 이런 거 써가지고 몸에서 뭘 만져도 정전기 안 일어나게 해주고. 지금 그걸 뭐 내가 생긴다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름에 땀이 많이 흐르고 습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지금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지 패드를 통해 가지고 정전기를 빼는 이유도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운동 방법요. 무리하지 마시고 걸으면은 자연스럽게 내장 운동이 다 돼요. 예, 그러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 생명 활동이 걷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걷지를 안 하잖아요. 뭐 500m만 가도 차를 타고 가는데 뭐 대책이 없잖아요. 집 주변으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내서 한두 시간씩 그냥 천천히 그냥 좋은 경치도 보고 좋은 기분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막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예. 예. 예, 이따 여기 로션 하나 사다가 발라버리세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있는 정전기들이 차에 그 쇠에 닫힐 때 쇠는 플러스 이게 엄청난 이제 압력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비구름 속에 구름이 이렇게 흘러오면은 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치잖아요. 그는 미천 마이너스입니다. 구름 미천. 구름의 밑부분은 마이너스 전기라고 윗부분은 플러스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너무 많이 마이너스끼리 밀도가 높아지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높아지면은 이게 거리가 있어도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 버리죠. 내 몸에 정전기가 너무 많이 충전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광물 로션을 발라가지고 분산시켜가지고 보내버리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뭐 접지 패드를 같이 쓰면 더 좋고 일단은 해결 방법이 뭐 더 좋은 건 없으니까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좀 흙을 만지든지 해야 되는데 뭐 그럴 형편도 안 되잖아요. 자, 지금 뭐 제가 그거는 저 강의해 놓은 데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지만 물통은 아니고 하루에 1500cc의 물이 나가는데 그걸 계산해서 먹으라 그러는데 겨울에 자동차 뒤에 마우라에 물 떨어지잖아요. 내 몸에서 물을 만들어요. 이게 목마르지 않으면 물은 마실 필요 없다는 거. 그렇게. 예, 예. 예, 예. 여하튼 고추, 마늘, 뭐 된장, 간장 이런 거 안 쓰고 단순하게 하세요. 소금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예, 없고 이제 뭐 간장, 된장도 그 안에 보면 시커멓게 썩잖아요. 그 아플라톡신이 많이 생기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발효가 되면서 좀 소실이 돼요. 예, 그러나 몸이 냉한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으면 자꾸 추워지지요. 예. 그리고 일단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가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하는 바 건강을 회복하도록 힘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